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일상생활 지원이랑 개인활동 지원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냉장식품 중에서 우리 반찬이나 국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보관 기간은 3 내지 5일이죠. 3 내지 5일이고 육류는 2 내지 3일이고 생선은 1 내지 2일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냉동식품의 보관 기간은 6개월 이내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식중독 예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도마나 칼 등의 조리기구는 구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사용 순서에 맞게 우리 야채 사용하고 과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육, 생, 닭의 순서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어패류 수돗물을 잘 씻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적당량만 조리하는 거 좋은 거고요. 여러분, 바로 짠 우유는 살균이 안 됐잖아요. 살균이 안 된 걸 바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유는 살균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개수대에 막 냄새나고 그래요. 그러면 소단물이나 식초로 하면 좋고요. 다음에 배수구 있잖아요. 배수구는 세정제로 닦고 식초물을 부어서 악취 제거하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싱크대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주고요. 다음에 냉장고 선반도 소다물이나 식초로 닦아주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스폰지형이 아니라 그물형이 훨씬 더 위생적인 거잖아요.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거지도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설거지가 순서가 있는데 기름기가 있는 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고 가장 깨끗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컵 같은 경우는 입만 닿아서 고기 있는 부분만 닿았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저하고요. 그 다음에 밥그릇, 국그릇 하고요. 다음에 이게 밥그릇, 국그릇보다 반찬 그릇이 기름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반찬 그릇하고 기름기가 가장 많은 프라이팬은 맨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깨끗한 입부분만 닿은 유리컵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요양보호 대상자의 의복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속옷은 매일 당연히 갈아입어야 되고요. 다음에 헹굼 충분히 해야겠죠. 다음에 새로 구입한 건 빨아서 입어야 되죠. 그죠? 여러 가지 화학물질 같은 거나 아니면 오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산 의류는 먼저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입은 후에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탁하고 그 다음에 입어야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35번 요양보호 대상자의 의복 선택으로 옳지 못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벼워야 되고요. 활동하기 편하게 느슨하고 당연히 보온성 좋아야 되고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마비나 그런 편마비 장애나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고 벗는 것이 쉬운 게 좋을 테고요. 다음에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고 장식 과도하지 않은 게 좋겠죠. 그런데 저녁에는 너무 검은색을 입으면 교통사고 같은 거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구분이 갈 수 있도록 색깔이 좀 밝은 거를 입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밝은 색상 입는 거고요. 다음에 신발은 굽이 낮은 거 좋고요. 폭이 좁지 않은 거 좋은 거고 앞뒤가 튀어 있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뒤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는 그런 신발을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6번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이불은 따뜻해야 될 테고요. 가벼워야 될 테고요. 다음에 매트리스는 습기를 이렇게 머금으면 거기서 이렇게 세균 번식이 될 거 아니에요. 매트리스는 빨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는 게 아니라 습기를 배출하는 게 좋을 테고요. 그런데 시트는 빨 수 있잖아요. 시트는 빨 수 있기 때문에 흡수성이 좋은 면 제품으로 하는 거 좋을 거고요. 여러분, 베개가 이게 습기와 열을 흡수하면 우리 매일 베고 자는 건데 그러면 여기 세균 번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와 열을 방출해내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뿜어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틀렸냐면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세탁물의 세탁 시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세탁 표시에 맞게 세탁해줘야 되는 거고요.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하고 빨아야 되죠. 여러분 수선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오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고 그 다음에 세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탁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 세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오염이 심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주고 이렇게 불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탁기에 넣으면 좋겠죠. 다음에 얼룩은 물 세탁하기 전에 미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이런 거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으면 안 되고요. 뚜껑을 닫고 이렇게 삶아야겠죠. 이렇게 뚜껑을 열으면 공기가 계속 들어가서 이 공기층이랑 계속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때는 뚜껑 닫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삶아줘야 되는 거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탁물을 건조하는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흰색의 면 소재는 햇볕에서 말려서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합성섬유나 색깔이 있는 섬유는 이렇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건조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색상이 있는 의류 지금 변질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늘에서 건조하고요. 니트류는 빨래줄에 하면 찍찍 늘어나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채반에 펴서 널어야 되는 거죠. 펴서 그늘에서 이렇게 널어야 되는 거죠.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 의복과 얼룩에 지금 얼룩이 있대요. 그럼 제거법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커피 있잖아요. 커피는 식초랑 주방세제고요. 다음에 뭐냐면 땀이잖아요. 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두드리는 세제로 세탁해도 되고요. 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소다 있잖아요. 이 소다랑 지금 주방세제 있잖아요. 이 주방세제를 갖다가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돼요. 다음에 립스틱은 이가 지금 화장품이잖아요. 그리고 이 립스틱은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게 화장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초로 안 지워지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립스틱은 클렌징 폼이죠. 클렌징 폼. 우리 화장 지우는 클렌징 폼 있죠? 이걸로 닦아주거나 아니면 아세톤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에 보시면 제거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얼룩이에요. 그럼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이 담근 거니까 이게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뭐냐면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립스틱은 클렌징 폼. 다음에 얘 아세톤이고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닦아내는 건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 다림질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다림질 표시 기호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림질이 이렇게 있으면 뭐 수건을 깔고 하세요 뭐 이런 거 있고 온도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죠.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요. 뒤로 갈 때는 앞에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수분이 필요한 다림질에는 먼저 분무기로 하는 게 좋을 테고요. 그죠? 4번. 풀먹인 천을 사용해서 다림질할 때는 천 깔고 다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요. 앞으로 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요. 뒤로 갈 때는 앞에 힘을 주는 거예요. 다음에 43번. 세탁 후 의복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의복은 곰팡이 예방을 위해서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쏘여가지고 살균 처리하면 좋겠죠. 다음에 서랍장에 방습제 넣으면 습기 차는 거 방지할 테고요. 다음에 방습제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 주로 사용하고요.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의복을 변색시키고 변질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충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를 함께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용품만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세탁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지금 세탁기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탁기 표시잖아요. 그럼 이 세탁기 표시가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인데 얘는 세탁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도 뭐냐면 손빨래가 가능하다는 표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리고 얘가 95도씨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5도씨 물로 세탁해도 되고요. 세탁 가능하고요. 손세탁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세탁 불가가 아니라 세탁기 표시가 있는 건 세탁기로도 사용해도 되고 손세탁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늘에서 건조하라는 거예요. 옷걸이에 걸어서. 그럼 얘 옷걸이에 걸어서 햇빛에 건조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뭐냐면 그늘에서 건조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건조하세요. 그러니까 답은 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얘 3번이에요. 3번, 4번,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45번. 지금 약하게 손으로 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하게 손으로 짜라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세탁기로 사용하려면 오래 탈수하면 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세탁기로 탈수할 때는 단시간 내에 탈수를 하면 약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하게 손으로 짜고요. 다음에 세탁기에선 단시간 짜야지 약하게 짤 수 있는 거거든요.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번 외출 동행 및 업무 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외출의 목적부터 먼저 파악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외부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 지원해야겠죠. 지금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뭐 이런 거, 비가 오는지 어떤지 이런 거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외출해서 돌아오면 환기시킨 후 우리 깨끗하게 우리 오염된 곳을 나갔다 왔으니까 세안해주고 손 닦아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업무 대행의 의도와 업무 진행의 기능 유무를 확인하고 해주면 좋겠죠. 그죠? 다음에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키는 게 좋겠죠. 여러분, 외출 시 동행은 함께 가는 거고요. 업무 대행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가가지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대신 가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이 일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면 되는 거죠. 전화 같은 걸로. 다음에 업무 대행 중에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절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약 타러 갔어요. 대상자의 약을 타러 갔어요. 그런데 병원 간 김에 나도 진료를 볼까? 병원 간 김에 나도 내 약을 탈까? 그러면 그게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전송이 돼가지고 내가 받은 그 요양보호급여를 이렇게 환수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면 안 되고 대상자의 업무만 대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럼 안전한 주거 환경을 하기 위해선 대상자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 희망사항대로 해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일상생활 동작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고 의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해서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성을 높이면 안 되죠. 의존성을 낮추고 지금 자립할 수 있는 이 자립 능력을 갖다가 키워줘서 어떤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냐면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럼 환기할 때 바람이 대상자에 직접 닿지 않게 하도록 해서 무슨 환기해야 되는 거냐면 간접 환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름은 18에서 25도씨, 겨울은 18에서 22도씨 좋고요. 습도 40에서 60% 좋고요. 다음에 자연 채광은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 채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조절해서 직사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배설물 치울 때 배설물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이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설물을 관찰해야 되는데 간접 조명을 하게 되면 배설물을 잘 관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번 요양보호 대상자의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럼 침구는 당연히 아침에 정리해주고 자주 환기시키면 좋겠고요. 다음에 양변기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 닦으면 좋고요.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주가 아니라 당일 치워야 돼. 당일 가서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지원 및 개인활동 지원 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의사소통 지원,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파트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요양보호사의 지금 의사소통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지금 요양보호사가 지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해서 지금 대상자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금 대상자가 어디가 불편한지 그런 거를 알아내서 반응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서비스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건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그런 의사소통에서는 사적인 인간관계 형성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요양보호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자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사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고요. 다음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죠. 네,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말로 하는 게 가장 간편하죠.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방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대상자가 지금 요이나 변이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하고 딱 표현하면 가장 간단하고, 그럼 요양보호사가 그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갖다가 알아차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가장 간편하고 만족스러운 건 언어적으로 표시하는 게 가장 간편할 거예요. 다음에 자기가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인 상태와 의도를 전달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차이로 인한 편차가 크지 않다가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크지 않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는데, 우리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비해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비해서 어떤 게 더 중요도가 더 높은 거냐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지금 요양보호사가 뭐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말로는 싫다고 하는데 표정은 그걸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의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표정에서 그걸 원한다. 그러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나 손짓, 몸짓. 다음에 침묵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속해요. 다음에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뭐가 더 중요시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대상자가 지금 언어적인 의사소통 아니요라고 했는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예라고 하면 이 예라고 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바람직한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팔짱 끼고 의사소통하면 안 되고요.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닦고 난 다음에 의사소통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보다 이렇게 낮은 눈높이로 하면 안 되고요. 들뜨뜻한 목소리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잘 경청하고 있다, 잘 듣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제 경청하고 있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여기서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말하는 건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면 적절하게 미소 짓는 거 좋을 테고요.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좋은 거고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대상자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내 시선도 대상자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마음의 유대. 마음이 서로 연결됐대요. 그럼 이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라포.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연결돼서 유대감이 있다는 건 라포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경청의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말할 때 내가 뭘 대답해야 되지 하고서 미리 대답을 준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경청을 방해하는 경우로 경청을 방해한대요. 그러면 미리 짐작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비교하면 안 되고요. 듣고 싶지 않은 말 내 맘대로 걸러내면 안 되고요. 근데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는 건 경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경청을 하는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죠. 그다음에 상대방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는 것도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경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데 좋은 거는 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 좋은 자세니까 4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대화에서 공감 형성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상대방 있잖아요. 이 상대방의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나의 말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공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내 말로 받아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읽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은 상대방의 말을 나의 언어로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그러면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나 봐요. 그러면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다는 건 나한테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는 게 그 말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여기는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나 봐요. 되게 일을 잘했나 봐요.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대상자가 참 잘했나 봐요.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이거죠. 그러니까 공감은 그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나의 언어로 그대로 다시 말해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사진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전문가임을 주장하면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대상자와 지금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거든요. 그럼 대등한 관계에서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전문가임을 강조를 하면 이렇게 의사소통, 대등한 이렇게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자신이 전문가임을 주장한다인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다음 중 나 전달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 전달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나 전달법이죠. 나 전달법.
그러면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건 나는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로 해? 그러니까 너는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나 전달법이니까 나는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하고 시작된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 없이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이잖아요. 이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해줘? 비판하면 안 되고요. 비판 없이 그대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나의 바램.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나의 바램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나 전달법이니까 너는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 없이 그대로 말해주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같은 바램을 얘기해 주는 게 나 전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나를 주어로 해야죠. 나는 하고 시작해야 돼요.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미리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말해주는 거 맞는 거고요.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동료 요양보호사가 통화를 길게 할 때 나 전달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 전달법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나는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대방의 그 행동을 비난 없이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나는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전화를 지금 기다리는데 통화를 길게 하셔서 길게 한 거잖아요. 길게 하셔서가 지금 상대방의 지금 이게 나는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의 그 행동을 비난 없이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뭐예요? 이 전화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 돼요. 이게 나에게 미친 영향이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전화를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무작정 통화를 짧게 해주세요 하면 상대방이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전달법은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끔 하면서 나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화를 못하니 조바시 나고 걱정이 돼요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거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미친 영향이 이렇다는 걸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더 맞는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고 하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용은 상대방의 내용을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 다르죠. 왜냐하면 그 동의가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특성을 모두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고요.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 버리고 긍정적인 감정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것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게 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말벗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말벗하면서 말을 하면서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 이해하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즉 말벗하는 건데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뭐 했어요. 그건 말벗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상자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대상자나 가족과의 지금 의사소통의 유의점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럼 대상자가 말하는 속도에 맞추면 좋은 거고요. 다음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하면 좋을 거고요. 본인 소개해야 되잖아요. 본인 소개할 때 이름, 소속, 역할 등을 전달하면 좋겠죠. 다음 대상자의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누구씨, 누구님 하고 이름으로 소통하는 게 원칙이고 대상자가 동의했을 때 어르신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다음에 가족과 의견이 상충돼요. 지금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더 이상 대립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시설장이나 책임자에게 지금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대상자한테 얘기하는 건 더 이게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하지 말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시설장이나 책임자한테 보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노인성 난청은 무슨 난청이죠? 고음성 난청이죠. 고음성 난청이고요. 그리고 이 여성 어르신보다 남성 어르신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고음성 난청이란 말이에요. 고음성 난청인데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죠. 고음성 난청, 저음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예요. 잘 보지 못하는 대상자잖아요.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네요. 지시대명사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시대명사는 뭐냐면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여기가 바로 지시대명사예요.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 대상자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 대상자한테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거나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금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지 여기 저기 하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의사소통 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금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설명해 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시각장애 대상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언어장애 대상자, 잘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대상자예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언어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표현이 이렇게 느려도 언어장애 대상자고요. 다음에 뭐예요?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도 지금 언어장애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나기 전에 내 말이 느린데 바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알아들을 경우에 이해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입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면 잘 듣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내 입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모양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표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실물이나 그림판이나 문제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해력을 도와주도록 하는 게 좋을 테고요. 표현에 언어적인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비언어적인 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해력이 떨어진 대상자한테 어려운 표현 사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하는 거 맞고요. 요양보호사의 속도가 아니라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주의력 결핍 대상자예요. 주의 집중을 못해요. 지금 주의 집중을 못해요. 주의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집중을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고 간단하게 길게 무슨 설명을 하면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의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제시하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단순한 걸 먼저 제시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에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자극을 주면 더 주의 집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주의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주는 자극 있잖아요. 이 환경적인 자극을 최소화해야지 소음을 막 크게 해주고 음악을 막 크게 틀어주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주의 집중을 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자극을 최소화시켜서 말의 의사소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시간, 장소, 시간은 시간이죠. 다음에 장소고요. 그죠? 날짜, 달력, 시계 다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장애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진압력이라고 하잖아요. 진압력.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걸 우리 인식을 갖다가 진압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간, 장소에 대한 거니까 진압력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주 인식시켜줘야 되는 대상자는 진압력 장애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 중에서 자기개발 활동이에요. 자기를 개발하는 거죠. 그럼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를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컴퓨터 분야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 그럼 컴퓨터 분야에 있는 책을 갖다가 막 읽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책을 통해서 내가 배움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서예 교실을 통해서 나의 그 붓글씨 능력이나 이런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요. 다음에 미녀 교실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은 뭐죠,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배우는 거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악기 연주를 해가지고 연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기 연주를 계속 해가지고 연습해 가면서 내 악기 연주 능력을 계속 키우는 거니까 개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문을 본다거나 TV를 시청한다던가 이런 거는 뭐냐면 소일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이접기는 뭐예요, 여러분? 종이를 접는 건 나의 소일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소일 활동은 종이접기라던가 신문을 본다던가 아니면 TV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텃밭 가꾸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소일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여가활동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어려우면 참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려우면 어렵지 않고요. 흥미 느낄 수 있어야지 참가를 하겠죠. 다음에 대상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테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욕구에 맞으면 활동을 지원해야지 자기가 참여를 하겠죠. 다음에 요양시설에는 개인보다는 단체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대상자가 참여를 하겠죠, 스스로.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6번까지 오늘은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